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풀어드리러 왔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고민들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전화는 02-3772-0269번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역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화 연결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이 방송이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자, 거기에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이 필요한 종목, 매수 이름과 그 다음에 매수 가격, 비중을 순서에 맞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들도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전화 많이 주고 계시죠? 자, 많이 상담해 드릴 테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역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를 하는 시간 동안 저희는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볼게요. 자, 어제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그런데 하루 만에 오늘 하락폭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천당과 지옥을 또 오가는 듯한 그런 등락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현재 3%가량 밀려 있고요. 어제는 거의 뭐 6% 가까이 급등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 어제 역시 상승폭이 컸었는데요. 어제의 경우에는 7%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오늘은 하루 만에 거의 3% 가까운 역시 하락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말 동안에 기대하지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호재가 하나 나왔어요. 이거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호재였던 거죠. 바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법안. 그래서 어제부터 해서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됐고, 그리고 다음 달, 내년이죠. 내년 6월 달까지, 즉, 총선이 4월이니까 그 다음 달까지 해서 이렇게 공매도가 금지되는, 그 상황이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환호를 했죠, 시장은. 거래소 올라왔고, 코스닥도 역시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 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이걸 또 이용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뭐 그건 어떤 식으로든 이제 이 시행이 된 내용이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에는 역시 호재라는 거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외국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 시장을 왜곡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건 좀 안 좋은 것, 언제 안 좋을 수 있다. 신뢰를 잃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공매도를 금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불법 공매도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불법 공매도가 없다면 사실 괜찮아요. 공매도 해도 괜찮은데, 뭐 이건 이제 뭐 굳이 금지시키지 않아도 괜찮죠. 하지만 불법적인 공매도가 워낙에 그 시장이 크고, 그걸 이용해서 이 주가를 과다하게 누르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이 정책이 시행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나왔다면 더 좋았겠죠. 어쨌든 최근에 보면 지난주에 미국에서도 금리가 동결되면서 더 이상 이제 금리가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도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이런 분위기에 또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재료가 또 나왔기 때문에 뭐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이 좋은 또 다행스러운 어떤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또 오늘의 이제 상황을 보면은 이게 약발이 하루밖에 없는 건가 싶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의 그 하락은요, 어제 좀 과도하게 올라온 부분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하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어제 좀 시장이 많이 흥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3% 정도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급반등 이후에 이제 눌리는 충분히 이제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고, 그리고 오늘 조정 이후에 시장은 분명히 또 이 방향을 위쪽으로 잡아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미국 증시도 일단 소폭이지만 반등이 나왔잖아요.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도 역시 분위기상 상승에 대한 재료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으로서는 이제 올라갈 때 붙으면 또 이렇게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빠지잖아요. 어제 올라갔다가.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시점에서 붙지 마시고,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오면 이 조정 시기를 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지수만을 단순하게 보지 마세요. 왜냐면 이제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2차전지 관련주다라고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어제부터 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하루 만인 오늘 이제 급락하는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이제 수급을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1,900억을 매도하고 있고 업종에서 본다면 이제 철강 쪽이죠. 철강 쪽에서 1,000억 원 정도가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금액상으로 보니까 이제 포스코홀딩스에서만 해도 거의 500억 가까이가 매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을 어제 올렸다가 오늘 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매도를 금지시켰을 때 단순하게 2차전지 관련주들이 수혜를 본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이건 이제 한국거래소 홈페이지거든요. 여기 들어오시면 이제 공매도 어느 종목들이 공매도가 좀 많이 쌓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보통 이제 공매도 금액으로 많이 보시는데 공매도 금액 말고 이제 수량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공매도 금액으로 보게 되면은 같은 그 수량을 판다고 해도 공매도를 때렸다고 해도 이 주당 금액이 비싼 종목들이 더 크게 이제 부풀려지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잔고 수량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 시장 현재 공매도 이제 잔고 수량을 보면 가장 높은 게 페노션이죠. 그리고 나서 뭐 두산에너빌리티, HMM,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역시 코스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을 해서 역시 잔고 수량으로 이렇게 기준을 놓고 본다면 가장 높은 건 HAB, 휴마시스, 위즈 스튜디오 밑으로 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들 안에서 이 특징적인 것들이 좀 보일 겁니다. 특정 종목들, 업황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눈에 잡힐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로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과도하게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있죠. 누가 봐도 이건 너무 심하게 떨어졌는데 그런데 공매도 상위 종목에 어느 정도 포진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한번 담아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될지도 이야기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자 상담이 지금 필요하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첫 번째 역시 전화 연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황민영 네,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주셨나요?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요. 셀트리온의 스퀘어. 네, 예. 매수 가격하고 7만 기준이요. 원에, 네, 7만 원에 10% 정도 돼요. 10만 원이요? 7만 원이요. 7만 원이요. 예. 언제 사셨을까요? 어제 사셨나요, 혹시?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산지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아. 네. 제가 그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에 대해서도 이제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담을 좀 많이 해드렸는데 그때마다 말씀드렸던 건 이제 주가가 빠졌다. 이거는 다시 결국 올라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갖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아마 방송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라왔고 현재 주가가 어제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예, 예. 어제 올라온 이유도 결국 이 공매도 공격을 많이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셀트리온과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런 회사들이. 그래서 그 효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고 저는 어제나 오늘 아침에 올라갔다 떨어졌죠. 약간 네, 오늘 아침에 팔까? 약간 팔 거 약간 후회도 되실 것 같아요. 그죠? 그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오. 네, 아니, 그 생각은 안 하고 좀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 파신 거잖아요. 그죠, 지금? 예. 근데 이제 뭐 보통 아침에 올라갔다 떨어지면 계좌를 보면 아침에 올라갔을 때는 수익이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마이너스로 바뀐 거니까 보통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진실된 마음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딱 그때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팔고 지금 다시 사면 그쵸. 좋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이걸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 종목은 지금 어제 반등으로 끝날 종목은 아닙니다.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건 당연한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7만 원에 샀는데 뭐 그때도 비싸게 산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종목은. 그러면 지금 이 기업은 최소한 저는 7만 5천 원까지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 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7만 5천 원이요? 네, 안 파시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뭐 오늘 아침에 팔았다 오늘 지금 못 사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7만 5천 원까지 왔을 때 그때 뭐 나중에 합병까지 그냥 가셔도 상관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는 뭐 끌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수익인데 그러면 수익에서 그냥 7만 5천 원에서 나오자는 거죠. 예.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좋은 결과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저 네이버 네. 매수하고 싶은데, 네. 저점이 어딘가 하기는 뭐 잘 몰라서요. 그래요? 매수해도 될까요? 부탁드려요. 이게 참 이건 좋은 거예요. 매수하고 나서 보통 이제 전화 오잖아요. 근데 매수하기 전에 네. 전화하시는 거 정말 좋은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네이버하고 우리가 카카오라는 네. 회사가 또 있잖아요. 네, 카카오와 네이버는 사실 동종 업계에 속해 있는 기업이고,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카카오가 좀 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혹시 네이버를 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왜 그 카카오 말고 네이버를 사려고 하시는데? 카카오는요, 네. 지금 많이 물려있어요. 한 30% 이상. 아유, 뭐예요? 카카오도 네, 있고 지금 이것도 사신다고요? 난 또 지금 그래갖고 네. 좀 네이버 쪽으로 한번 옮겨볼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이거 옮긴다고요? 옮기는 거예요? 아니면 네. 더 이것도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갖고 있고 이것도 산다고요? 거기 손실이 너무 커서 네. 아직은 조금 더, 그렇죠. 지금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소름이 좀 돋았어요. 제가 물어보지 말았어야 됐나 싶기도 한데 잘 물어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 카카오를 네네. 그렇게 갖고 있는데 이걸 또 사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막 곤두섰어요. 막 이제 털이 막 사면 안 돼요. 원래는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카카오가 없다. 그러면 이거 네. 네이버 사도 괜찮아요. 근데 아, 왜냐면 이게 그 동종 업계에 있는 종목이긴 한데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네. 더 나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카카오는 이미 지금 최근에 그 조사받고 막 하고 있잖아요. 주가 조작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원래 회사에서 막 뭐 분할로 해서 막 상장시키고 해서 이미 신뢰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 네. 회복이 쉽지는 않아요. 네네. 공매도 공략도 많이 받은 종목이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보다 나은 이유는 거기에 있어서는 자유롭고 그 다음에 회사도 역시 기본적인 그 포지션이 잘 구축되어 있고 변화가 없어요. 가치 자체가. 네. 그래서 저는 네이버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카카오가 있다면 네이버는 같은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올라갈 때 그러면 카카오가 떨어질 때 네이버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카카오가 떨어질 때 네이버도 같이 떨어져 버리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한 몸이거든요. 그러면 네. 그렇잖아요. 그죠? 같은 업계에 있으니까 보통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누가 올라올 때는 누가 조금 더 많이 올라오느냐, 떨어질 때는 누가 조금 더 덜 떨어지느냐, 뭐 이런 차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카카오를 전화를 잘 주셨는데 카카오를 갖고 있다면 네이버를 사지 마시고 카카오만 가져가시고 다른 종목을 사시는 게 나아요. 오늘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거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 동종 업종에 있는 종목들만 가져가지 마시고요. 지금은 좀 분배를 해줘야 돼요. 업종마다. 네. 그래서 한쪽이 안 좋으면 또 한쪽이 올라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이버는 그냥 사지 마시고 다른 업종에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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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하셨나요? 뉴파워 프라지마요. 뉴파워 프라지마. 예. 네, 매수 가격하고, 네. 5,21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5,210원에 매수하셨어요. 비중은 20%고. 네. 예, 조금 됐는데, 그거 사놓고 또 4,8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네. 지켜봤더니, 오늘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네요. 오늘 네. 수익이 났다가 바뀐 거죠, 또? 그게 뭐 이익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번전 유지가 된 것이지. 그런데 네. 좀 더 지켜봐야죠. 네. 뭐 그런. 조금의 이제 전문가님 이익이긴 이야기 했지만 들어봐야죠. 어쨌든 지금 오래 기다리셨고 그리고 지금 제가 잠깐만 봐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뉴파워 플라즈마는 반도체 쪽으로 매수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 방막 예, 공정이라든지 식각 공정 장비 쪽.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올해 1분기, 2분기에 실적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실적은 예. 조금씩 이제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무정보도 제가 지금 잠깐 확인했는데, 일단 부채 비율은 130%대까지 지금 지난해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어쨌든 이익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이 회사는 다른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혹시 그 문제는 뭘까요? 그래서 저는 그 기업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 아, 그래요? 이 예. 회사는 지금 우리가 보통 주가가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또 많이 갖고 매수가 많이 있어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수의 강도, 매수와 매도의 어떤 그 흐름을 하나의 수급이라고 얘기를 하죠. 표현하죠. 그죠? 예. 그래서 올라가려면 그만큼 매수 수급이 많이 붙어줘야 되고 거래가 많이 늘어나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뉴파워 플라즈마의 경우에는 지난 6월, 거래가 7월 달에는 없다고. 거래가 살짝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거래가 말라버렸어요. 네, 거래가 그쵸? 없다고. 맞아요. 거래가 네.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기업들은 수익을 주는 순간 그냥 나오시는 게 저는 좋다라는 거예요. 거래가 지금 없으면 또 눌러버리면 이거 언제까지 눌릴지 몰라요. 그렇죠. 또 내려올 수가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도 그렇고 이제 뭐 반도체 쪽도 이제 반등이 나오고 했는데 이 종목은 반등이 좀 약하죠. 그죠? 어제 뭐 반도체 관련주도 반등 나오고 했는데 이 종목은 좀 약하잖아요. 예. 네, 그런 게 시장에서의 관심은 아직 여기까지 가지 않았던 거고 여기까지 과연 갈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이건 지금 현재 매수가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차라리 예. 이걸 기다리는 것보다 매수가 이게 손실 없이 오늘 같은 경우에 아침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손실 없이 그냥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5,210원 위로 올라오면 이거는 종목을 만약에 좀 아쉽다면 저는 5% 정도만 남겨놓고 15%를 팔고 나머지 15%는 다른 종목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요. 차라리 반도체도 여러 가지 그 다른 종목들이 있잖아요. 시장에서 관심이 좀 있는 종목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원익 IPS라는 회사 아시죠? 항상 원익 IPS라는 회사 아시잖아요. 그죠?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반등 나오고 있는 거 보세요. 그죠? 그 수급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도 오늘 36만 주에 그 다음에 그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지금 10억이 넘죠. 훨씬 넘죠. 그죠? 15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많은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네, 그렇죠. 네. 거래가 많이 돼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도체 쪽을 선택한다고 하면 지금 차라리 있는 종목은 좀 부족하니까 요거는 매수가 이상 위로 올라오면 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조금 거래가 활발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 옮겨가는 게 좋겠다는 거죠. 네, 그래요.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네, 꼭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대한해운 네. 3,200원에 10%가 있습니다. 대한해운을 갖고 계세요. 3,200원에 10%요. 예. 오래됐거든요. 진짜 오래되셨네요. 10%면 최소한 1년은 넘으신 것 같아요. 네네. 최소한 1년 넘으셨고. 혹시 그 2022년도예요? 아니면 그 전에 사신 거예요? 그 전에. 2021년도에 사셨군요. 2년 이상 되셨네. 네. 아유, 어떻게 해요, 이거. 그래서 그냥 중요하네. 아예 놔두고 있었다니까요. 저도 일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네. 중간에 저는 근데 중간에 한번 올라왔던 적들이 있어요. 2022년도에. 이때 왜 안 파셨을 거라는 좀 약간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중간에 이 반등도 정말 좋은 기회였거든요. 빠져나올 수 있는. 근데 지금 이미 여기까지 떨어졌으니 혹시 지금 추가 매수를 고민 중이신가요? 아니요, 추가 매수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너무 아유. 많이 이제 질러놓으니까. 그러면 이거 그 전에 파셨어야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전에 어떻게든 나오셨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사실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는 손실을 회복하고 나오긴 어렵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추가 네, 맞아요. 매수짜리는 추가 매수짜리네요. 추가 매수 안 하면 사실 이거는 그 3,200원이라는 가격이 언제 올라올지 예측이 어려워요. 이게 과연 올라올 수 저는 있을까? 거기까지는 안 봐도 조금 반등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네.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난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그럼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2,300원 아래에서는 팔지 마세요. 이 종목은. 2,300원 회복이 되면 그때 이걸 팔고 나올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미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사실 여기서는 올라올 확률이 훨씬 높은 가격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추가 매수 없이 간다. 그러면 2,300원까지는 기다리셨다가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죠. 그때. 2,300원이요? 네, 맞아요. 그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홍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비스포스요. 네. 30%고요. 2,600원에 오래됐어요. 2,600원이시고요. 오래되셨어요? 네. 네. 30%. 이 종목 혹시 어떻게 사시게 된 거예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사신 거예요? 뭐 텔레비에 보니까요. 아, TV 보고 무슨 사신 거예요? 저천성 뭐라고 그래가지고. 아이씨. 근데요. 네.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그때 한참 돼가지고요. 네, 주식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상치고 또 올라가고 그랬는데요. 그때 네. 저기 병원에 있어가지고 못 팔았어요. 네, 지금 서로 대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약간 동문서답 같은 느낌. 제가 네. 물어본 건 주식 투자를 하신 지가 네. 오래되셨는지. 이걸 아니요,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오래 안 되셨죠? 네. 평소에 공부 같은 거는 좀 하세요? 공부 따로 안 하시죠? 공부요? 네, 공부 따로 안 하시고 그냥 방송 보고 보통 추천을 네, 하면 네. 그거 보고서 네. 매수하시는. 그거 네.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손해 많이 보실 거예요. 네. 예, 방송에서 이제 우리가 네. 네. 방송에서 나오는 이제 내용들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나 네. 다 보고서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그런 흔한 네. 정보들이 흔한 내용들이란 말이죠. 네.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보통 주가는 이미 다 올라간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방송에서 얘기가 나올 때는 이미 주가는 올라갈 만큼 올라갔을 때 보통 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사전에 네. 미리 이제 항상 모든 일은 그렇잖아요.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미리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을 때 그때 사지 네. 않으면 나중에 되면은 이제 이미 실적 좋다 발표 나오면 떨어지듯이 네. 먼저 움직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 내가 그만큼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그 지식이 좀 네. 기반이 돼 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지금처럼 방송에서 추천하는 것 이제 방송 보고서 사는 건 나중에 거의 뒷북친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네. 네, 이미 다 네. 지나고 나서 우리가 사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걸 네. 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주식을 처음 이제 시작하셨다면 금액도 지금 30% 비중 이렇게 사면 안 되거든요. 이 종목 자체가. 네. 이 기업은 30% 정도의 비중을 사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중도 네. 원래는 조금만 이제 하는 정도로 하셔야 되는 건데 그게 좀 애초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아직 목표 주가를 말씀드린다면 저는 2,5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상 네. 이거는 이제 가능성이고 만약에 네. 빠져나올 수 있는 현실적인 가격은 2,400원 정도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2,400원 정도 올라오면 이제 팔게 네. 되면 나는 손해를 네. 보고 파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서 팔고 나서 또 다른 종목을 할 텐데 그러면 또 손해를 볼 확률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금액을 좀 작게 네. 하시고요. 그러면서 네. 먼저 좀 공부를 하면서 가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근데요. 네. 그 유튜브인가 그거를 좀 해보려 그래도요. 가입을 해보려 그래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를 그러니까, 가입을 못해요. 할 줄을 몰라요. 뭐 유튜브 이런 것들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을 뭐 거의 가입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는 네. 무료로 볼 수 있는 방송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유튜브 그렇게 들어가셔서 이게 네. 이제 주식과 관련된 기초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걸 네. 가지고 우선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세요. 그렇게 네. 하다 아이고. 보면 이제 조금씩 아지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방송에서 그래. 얘기 나오면 그냥 무턱대고 사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네, 2,400원까지는 네. 오겠습니까? 저는 2,400원 정도는 기회를 줄 것 같으니까 네, 2,400원에 네, 저는 팔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항상 빠짐없이 잘 듣고 있어요. 그러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예, 때문에? 예, 저는 위메이드 맥사, 네, 위메이드 맥스 예, 16,200원에 8%입니다. 16,200원에 8%예요. 예, 제가 네. 조금 추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일부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관망을 해야 될지 네. 궁금해요. 이걸 관망을 할까, 추매를 할까, 이게 지금 고민되신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위메이드 관련주들이요. 네. 지금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빠져가지고, 그런데 네네. 최근에 그 저점에서 한번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 중국 기대감으로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위메이드맥스라는 회사의 실적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네. 2020년도 적자, 2021년도에 적자, 그죠? 그리고 네. 2022년도에 흑자 전환됐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 아직 흑자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는데 네. 위메이드 관련 기업이 이제 그 당시에 예전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제 막 흔들렸던 이유가 이제 이 코인 사건 때문에 그죠? 코인 상장 믹사. 태세 때문에 네네. 그죠? 그것 때문에 네네네.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된 거잖아요. 저는 추가 매수라는 건 지금 8% 비중이지만 금액적으로 본다면 금액이 좀 크신가요? 아니면 금액이 좀 작은가요? 제게는 조금 큰 편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추가 매수는 하실 네네. 필요가 없어요. 이 종목은. 아. 관망하고 하시면 관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제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라도 네. 물량을 줄여야 되나, 아니면 빠져나와야 되나, 아니면 매수가까지 지켜봐야 되나. 이 세 가지 항상 관점에서 갈등이 있어요. 예. 저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은 해야 된다. 지금은 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이거 여기서 올라온다고 해서 팔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재료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6,200원에 매수해야 했다면 저는 네. 16,000원까지 매수가까지죠. 매수가까지는 그냥 저는 홀딩하고 밀어붙이고 가는 게 저는 지금은 맞다고 생각해요. 기다리면 그냥 본전 탈출은 가능하겠죠? 저는 그죠? 탈출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를 하면 사실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럼 지금 사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신규 매수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보유하고 있다면 이거는 지금 가져가는 게 맞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위메이드맥스는 저는 매수가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거래에 알겠습니다. 들어오면서 반등 나오고 있잖아요. 예상보다 네네. 좀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 시기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는 정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강연 일정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들 확인하셨죠?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 오프라인 강연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주에는 오프라인 강연회가 없어요. 오늘 오후 4시에 온라인 강연회에서 오프라인 강연회에서까지 할 수 있는 내용들 포괄적으로 해서 제가 오늘 잠시 후 4시에 온라인에서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새 판이 또 짜여졌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새로운 전략들을 세워가야 되겠죠. 그래서 잠시 후 오후 4시 장 끝나고 나서 온라인에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돼요. 이데일리 TV,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 이렇게 검색하시면 4시부터 방송이 진행될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상담 진행해 봐야 되겠죠. 이번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첫 번째 종목입니다. 신팩이죠. 4,855원에 20% 비중 매수하셨네요. 자, 신팩. 이 종목도 지금 보니까 매수 가격하고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나네요. 4,800원대, 4,855원이면. 그쵸. 이거는 20%까지 일단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는 건 사실상 지금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지금 2022년도는 순이익이 700억대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1분기에 60억, 그리고 2분기에 18억. 그러면 지난해 순이익 기준으로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면
거의 뭐 7분의 1 토막 정도가 되겠네요. 7분의 1 토막은 아니겠네요. 한 5분의 1 토막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그만큼 실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영향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겠죠, 그죠? 일단은 신팩도 주가는 꽤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이번에는 반등 하락을 좀 돌려내는 자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추가 매수는 지금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종목은 위로는 일단 4,2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때 이 종목을 빠져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매수가까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지는 4,200원 정도에 왔을 때 결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거기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 이유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신팩은 4,200원 목표 주가 제시해드리고요. 4,200원 왔을 때 다시 한번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봐드리겠지만 만약에 그때 요청할 수 없는 이제 상담 요청하기 어렵다면 4,200원 왔을 때 주가에 이제 힘이 좀 약해진다면 아쉽게도 그때는 좀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힘이 그때도 좀 강하다라고 하면 매수가까지는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종목은 4,200원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엑세스바이오네요. 자, 엑세스바이오 매수 가격은 12,550원에 10%. 자, 12,550원. 자, 그리고 비중이 10%. 이 종목을 언제 사셨을까요? 지금 딱 눈에 보이는 그 가격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인데 이 시기에 매수하셨다면 이제 미국 쪽에서 지분 인수 소식이 한번 있었죠. 미국 기업.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 올라왔을 때 그때 따라붙으신 것 같아요. 지금은요, 올라갈 때 매수하면 거의 대부분 물립니다. 그래서 보통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를 공략을 해야지 올라가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면 지금은 타이밍이 굉장히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변동성이 있는 그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엑세스바이오의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12,500원이면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이제 시세가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올 때 좀 빠르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 가격으로 본다면 이건 가져가야 되는 가격이 맞아요. 들고 있다가 매수가 왔을 때 그때 올라올 때 빠져나와야 되겠죠. 지금 엑세스바이오는 보유하세요. 그리고 반등 시 매수가에서 정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셀루메드. 자, 매수 가격은 3,630원이고요. 자, 비중은 5%입니다. 3,630원에 5%. 자, 지금 셀루메드를 매수를 하셨는데 5% 비중,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방송을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그 중에서 주식을 좀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라면 이 셀루메드라는 회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의 주가가 예전에 정지가 됐었죠, 그죠? 네, 정지가 되기도 했었고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또 굉장히 좀 거세게 올라가지만 또 떨어질 때는 굉장히 큰 급락을 합니다. 좀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주식을 하면서도 내가 편견을 갖고 주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몇 가지 종목들이 있거든요. 좀 위험한 종목들이죠. 수익을 내기 굉장히 어려운 종목. 그 중에 한 종목이 사실 셀루메드라는 회사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예측 불가, 주가가 그래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웬만하면 다른 종목들 많잖아요. 좀 위험한 종목들은 좀 피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올라가면 좀 많이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지만 안 올라가면 떨어질 때는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정지됐던 거 보이시죠? 갑자기 정지가 되거나 할 수도 있어요. 위험성이 좀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이 종목은 어쨌든 사셨으니까 떨어졌을 때는 아니고요. 반등 나오면 빠져나와야 되는데 매수가 꼭 들어왔을 때 빠져나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3,300원 정도 반등 시에 3,300원 정도에서 나오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또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가 현대차 가지고 있어요, 10%. 현대차요? 매수 가격은요? 네, 17만 9천 원이요. 17만 9천 원이요? 네. 이 종목은 혹시 뭐 오래되신 종목은 아니죠? 근래에 매수하신 거죠? 떨어졌을 때, 그렇죠? 네네네, 맞아요. 10%는 한 번에 그냥 사고 나서 그냥 가져가실 생각으로 사신 거예요?
아니 더 사실 생각으로 10%를 사고 또 더 사고? 20% 보유하고 있다가 네. 어제 반 덜었어요. 예? 어제 반을 들었다고요? 네네. 손실로 파신 거예요? 손실? 어제 올랐을 때. 이거 어제 올랐어도 매수가까지는 안 왔던 것 같은데요? 네, 그쵸? 그런데 제가 조금 네. 손해보고 조금 네. 덜어냈어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러셨어요? 음, 힘들어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네네. 현대차를 매수를 하신 지가 되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네.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이야 지금 반등 나왔을 때 지쳐가지고 아유, 팔 수도 있어요. 손해보고. 그죠? 네. 근데 이거 오래되신 게 아니고 이미 그 타이밍도 떨어질 때 매수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가져가야죠.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이 타이밍을 보고 매수를 했고 지금 며칠 안 됐다면 이건 지금 여기서 파는 건 이게 단타를 보신 건데 이건 단타를 보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 가격에서 매수할 때는. 네. 만약에 단기로 보셨다면 급락하고 나서 하락이 잡혔을 때 그 반등을 확인하고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매수할 때가 떨어질 때 매수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네네. 단타로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네. 저건 아쉬운 거죠. 어제 그 매도하셨으면은 얼마에 매도하신 거예요? 지금 가격보다 비싸요? 네네네. 지금 가격보다 비싸요? 그러면 그 지금 조금 빠지면 제가 다시 들어가려고 아. 담갔거든요. 빠른 거. 차라리 그러면 다시 사면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 그러니까요. 여쭤보려고. 그러면 지금 네. 만약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 오늘 네. 빠졌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오늘 안 빠졌어요. 네. 안 빠졌으면 그냥 갔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현대차는 어제 그 매도하신 거 다시 채우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네. 그 18만 원 넘어가면 어쨌든 뭐 채우고 나서도 수익이잖아요. 그럼 그때 비중이 네, 많다라고 네, 하는 건 18만 원 정도에서 줄이세요. 아, 그때 덜어도 네. 되는군요. 오늘 사셔도 괜찮아요. 종가에 사셔도 괜찮고요. 네, 감사합니다, 원투님. 네. 수익 잘 내시기 네.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롯데 모터리얼이요. 롯데머티리얼. 네. 네. 롯데 에너지. 2,200원에. 네, 롯데 에너지 모터리얼이.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얼마시라고요? 44,200원에 30%요. 44,200원에 30%요? 예, 예. 그래요. 44,200원. 이거 언제 사셨을까요? 이거 4월 달에 네. 한 6만 원 할 때 샀거든요. 6만 원만 할 때 사가지고 60% 했다가 30% 매도했어요. 근데 6만 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4만 원대예요. 왜? 예, 저기 내려가면은 매도하고 다시 사고 이렇게 아이고. 추가 매수해가지고. 그럼 계속 다음에 손해를 찔렸어요. 보면서 계속 밑에서 매도를 한 거네요? 예, 손해를 보면서. 아이고, 그래요. 오늘도 좀 매도했거든요. 매도했는데 네. 손해 보면 매도했어요. 이건 지금은 매도를 네. 보통 올라갈 때 분할로 매도해서 줄이는데 많이 산 다음에 내려가면서 분할로 지금 매도를 했다는 건 손해에서 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투자인데요. 투자 방식이 반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어제 아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이 회사도 일렉포일 사업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로 이제 어제 좀 많이 올라왔던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흔들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는 다른 종목들보다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고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 저는 굳이 여기서 너무 급하게 팔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주가는 빠질 만큼 빠졌는데. 그래서 이 회사는 나머지 물량 44,200원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 그 5만 원까지 들고 가세요. 5만 원. 5만 원까지? 네, 5만 원 오면 그때 이제 손실해서 더 이상 팔지 마시고. 5만 원까지 가면은 본전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그때 파세요. 밑에서 계속 팔지 마세요. 애초에 그렇게 팔 거였으면 처음에 많이 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5만 원 오면 그때 판다 생각하고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요. 네. 가온전선이나 삼성물산 둘 중에 좀 매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느 품목이 나을까요? 가온전선하고 그다음에 삼성물산.
전자요? 물산. 아, 삼성물산이요? 제일물산인가? 네. 네. 삼성물산하고 가온전선 둘 중에 매수를 지금 고민하고 계세요? 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온전선을 잠깐 확인해 볼게요. 가온전선은 지금 최근에 급락이 한번 나왔네요. 이게 14%의 급락이 나왔고, 아, 유증 발표를 했군요. 가온전선이.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17,000주 현재. 그다음에 어제 거래가 좀 있었으니까 거래를 볼게요. 가온전선은 지금은 매수를 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이 종목은 기업의 내용들을 볼 필요도 사실은 지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시장에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거기다 유상증자까지 했잖아요, 그죠? 악재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는 이제 싸게 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좋은 내용이 있는 종목들을 사지 굳이 안 좋은 내용이 있는 종목들을 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와도 좋은 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는 삼성물산이 있는데 삼성물산을 보면 이 회사는 이제 한 주당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거래량이 오늘 거래량을 보면은 13만 주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일평균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일평균 바로 어제 거래량을 보면요. 어제 거래를 보지 않아도 보통 한 20만 주 이상 정도는 돼요. 그리고 거래 대금도 역시 많고 그리고 지금 주가도 충분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까? 두 종목 중에 선택한다면 저는 삼성물산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삼성물산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길게는 가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올라올 때는 뭐 11만 5천 원 정도 이 정도 목표 주가 보고 가셔도 괜찮으니까 이제 둘 중에는 삼성물산으로 결정하시는 게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전화 연결을 다시 하기 전에 유튜브 종목 한번 보고 올까요? 자, 유튜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대한항공이네요. 대한항공이고요. 매수 가격은 29,000원에 비중은 10%. 추가 매수 계획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대한항공 29,000원. 이 종목이 사실 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대한항공이라는 회사가 지금 이제 그 운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비행기가 운임을 하려면 거기에 드는 이제 그 원료가 있잖아요. 에너지, 그 에너지원이 바로 기름이에요. 기름 근데 유가가 그동안 이제 최근에 좀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유가는 이제 약간 높은 수준에 여전히 좀 머물러 있는 상태거든요. 배럴당 지금 80달러 정도 수준이잖아요. 과거의 유가 수준을 보면 거의 60달러 정도 때 이때 머물렀었던 그 때하고 지금은 약간 고유가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도 봐야 되거든요. 원달러 환율. 최근에 좀 떨어졌죠. 하지만 여전히 금리 인상이 아직 뭐 끝났나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여전히 좀 논쟁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과거에 얼마 정도 수준이었냐면 1,200원대에서 1,100원대 요 사이에 머물러 있었던 가격이었고 여전히 원달러 환율도 좀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은 외화 부채, 달러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과 유가를 보통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 항공주에 대한 투자를 하거든요. 이 단순하게 코로나가 지금 이제 뭐 엔데믹 선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 기업들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단순하게 하면 안 되고요. 업황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거고요. 어쨌든 유가도 환율도 안정이 좀 많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비중이 10%고 추가 매수의 계획이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은 길게 끌고 가셔도 시간적인 부분 감안을 하면 저는 25,000원 정도까지는 기다려 보겠지만 그 위쪽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25,000원에 이 종목을 정리하고 다른 종목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25,000원까지는 일단 기다려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전화 연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지금 전화 연결 되신 것 같은데요? 네, 들리시죠, 목소리? 네, 지금. 여보세요? 네, 어이구, 대답을 지금 하셨네요. 네, 전화 연결 되셨어요. 지금 TV 볼륨 줄여주시고요. 저하고 대화로만, 전화로만 대화하시면 되거든요. TV는 눈으로만 보시고 볼륨을 줄여주세요. 자, 어떤 종목 상담 받으실 거예요?
예, 신택의 주자 37,700원인데요. 네. 비중은요? 20%예요. 비중 20%고요. 37,700원에 20%. 자, 37,700원이면 어허.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신택이 근래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보니까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이 업황 회복이 좀 더디다고 해서 목표 주가가 또 하향이 되긴 했네요. 했더라고요. 그런데 신택 이 회사는 이제 아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PC 우리가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이제 PCB를 만드는 회사고 이 회사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좋지는 않아요. 이제 3월 달에 실적 잡힌 거 보면은 1분기 적자, 2분기 적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적자 규모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업황 회복은 당연히 이제 앞으로는 조금씩 나아지게 될 거고요. 실적 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앞으로의 상황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안 좋았던 실적 부분은 이미 올해 주가가 계속 떨어졌던 부분에 반영이 된 거고요. 기대감으로 지금 앞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택은 지금은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매수할 때도 지금 뭐 너무 높은 가격이나 뭐 그렇게 사신 건 아니에요. 하필이면 최근에 좀 떨어질 때 타이밍이 좀 좋지 않았던 거고요. 저는 신택은 보유하고 있다면 45,000원까지 저는 끌고 가도 괜찮다. 아니면 이 종목은 만약에 내가 좀 큰 수익을 바라지 않고 그냥 나는 좀 단기로 봤다라고 하면 4만 원이죠. 4만 원 가격에 올라오면 단기 수익 챙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간다면 42,000원이고요. 45,000원이고 짧게 간다면 4만 원. 이렇게 제시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메토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한국 콜마요. 한국콜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58,000원에 20%요. 58,000원에 20%요. 예. 지금 매수 가격이 좀 위축해 있군요. 매수하고 예. 나서 떨어진 가격인데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하락이 좀 있긴 했어요. 그런데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 사실 문제가 전혀 없는 흐름이거든요. 지금 흐름 지금 보이시죠? 차트. 예. 그렇죠? 지금 아래쪽부터 해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주가 조정이 들어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올라가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화장품 쪽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그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브랜드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 브랜드 이제 내가 자체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주문을 해서 이 물량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걸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예. 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이 기업들은 이제 이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가 요청을 해서 이제 제품들을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해주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브랜드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고 판매를 하다 보면 이제 안 팔릴 때는 이게 재고로 쌓이잖아요. 네, 그런 걱정들이 예. 없어요. 그래서 한국콜마도 실적이 굉장히 좋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한국콜마가 최근에 연우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 회사는 가져가는 게 맞고 만약에 이 회사를 정리한다면 최소한 6만 원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를 목표 주가 정리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콜마까지 알아봤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잠시 후 4시부터 제가 공개방송 진행하는 거 말씀드렸죠. 잠시 후 저는 4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